네, 여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 본문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니 이분이 왜 본문 쓰는 걸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그 좀 뭔가 좀 격까지 도는 얘기를 했냐 이럴 수 있는데요. 본문은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들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것이다. 제 오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이템을 확실히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매출이 안 나와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요걸 가지고 초기에 어떤 식으로 성과를 창출할 건가? 그리고 향후에 3년, 5년은 어떻게 확산할 건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고, 뭐 한 10년간의 노하우긴 한데 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강하게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쪽에는 기술적인 파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문 내용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예시를 보면서 조금씩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입니다. 내가 이 제품을 왜 개발하게 된 동기를 쓰라고 써 있는데, 군뱅이는 식약처의 인증 절차를 통과해서 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건강식품이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성장성이 높은 곤충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부분을 제껴놓고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 맞죠? 되고 있다. 그리고 고단백 곤충 시장이 크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곰뱅이는 이제 막 판매가 가능하다. 가능해서 아직 기회가 있다.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곰뱅이를 재료로 좋은 식품을 만들면 대박날 것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논리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아마 개발 동기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안 좋은 사업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기능식품이 확대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고단백 손출 시장이 크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이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거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장이 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또 많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표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도표를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표를 쓰시고 여기서 아까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이미지 등을 첨부를 해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곤충시장도 마찬가지. 아까도 군뱅이 판매 가능. 뭐 이것도 뭐 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일반적 사람에서 이런 내용들 허가된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뉴스 자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연구 보고서 자료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써줬을 때 이 주장도 있고 근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문서들이 좀 이쁠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쓰긴 했지만 조금 더 이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써보도록 하죠. 해본 적은 없지만요. 네. 만약에 쓰면 들을 겁니다. 얘는 예시입니다. 말 그대로 2023년 이제 보건복지부 공시 자료에 의하면 건기식 시장은 23조 원으로 매우 급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20%씩 매우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곤충 시장은 30%인
대충 한 이제 6.5조 원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좀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중 곰뱅이는 그동안에 식품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2016년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이렇게 현재 곰뱅이 식품은 네이버 쇼핑 기준 10개 정도만 있을 정도로 아직 시장이 작으나 잘 가공하면, 예를 들면 헬스하는 분들, 그리고 치매에 좋은 노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좀 내용이 이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쓰고 요렇게 쓸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쓰고 요렇게 붙일까요? 요렇게 붙이는 게 좀 더 이뻐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싹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부적 동기라고 씁니다. 외부적 동기. 네, 그래서 외부적 동기라는 거는 그 나이 경험이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력하고 상관없이 정말 시장의 변화, 그렇죠. 최근에 뭐 이런 기술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갑자기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에서도 변화가 오는 거고, 그리고 뭐 AI나 이런 하이테크가 강할 때도 누군가는 망하는 원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성장하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근거와 함께 그게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부적 동기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 얘기를 쓰면, 우리가 창업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불황입니다. 창업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불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외부적 동기가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얘기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요 창업과 발명 쪽에 일을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기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 정말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하다 보니 성공하는 사람은 뭐 한 10% 정도? 예. 근데 실패하는 사람이 한 뭐 저는 한 40% 정도 봐요. 그리고 애매하게 중단하신 분들이 한 50% 정도 있어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단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중단하다 보면 2, 3년 정도 창업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까먹다 보니까 이때도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패를 하면은 정말 뭐 회생파산 갈 정도로 이때는 아예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성공 10%만 얘기하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어떤 그 저희 스타트업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업할 때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기조가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아니 저기 서울대나 뭐 학교를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스카이, 카이스트 이런 쪽에 석박사다 이런 분들은 뭘 대충 써도 서류 합격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탈락도 하지만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 그냥 평범한 주부 아니면 학생 이런 분들이 성공할 확률보다는 그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똑같이 사업 계획서를 못 써도요. 그분들은 왠지 붙어요. 대표자가 좀 역량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제가 여태까지 한 10몇 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성공한 10%는 달라요, 보면은. 뭐 학력이 좋아 성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본인이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만 창업을 해서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뭐 기업가 정신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창업이라는 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게 되고 별의별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성공시켜 줄 수 있는
특히 기존에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지금 현재 내가 상태는 어렵지만 좀 이분들을 잘 나가는 그룹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 십몇 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들을 막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쓰면 내적 동기가 됩니다. 너무 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팔 건데 나는 쇼핑몰 운영 경험이 3년 있어요. 열심히 써야죠. 내부적 동기죠. 내가 팔아보니까 아는데 이 제품은 잘 팔릴 거야. 3년 해봤거든. 그럼 열심히 써야 돼요. 반대로 제가 교수님 따라가지고 한 2, 3년 연구해보니까 야, 이 기술은 진짜 되는 기술입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에 어떤 연구를 하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적으로 내가 창업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하필이면 그 부분이 요 기회랑 맞아 떨어져. 그러면 정말 최고의 문제인식 쪽의 개발 동기 쪽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내적 동기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창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기회를 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외적 동기만 좀 쓰시면 되고. 근데 어쨌거나 내가 내부적 동기라는 거는 요 아이템과 관련된 전문성,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짧게라도 써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1-2번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써 있는데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곤충에 대한 내용이 써 있다. 군뱅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군뱅이 추출물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고단백색을 제공하여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 정도만 쓰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잘 썼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쓴 건 아니야. 근데 나쁘진 않아.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했을 때는 이 정도만 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히 쓰고, 그럼 뭘 해야 이걸 잘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면은, 요 제품 서비스의 목적에 대해서 그냥 지금 보면 곤충이 지금 뭔가 고단백 시체로 좋은데 군뱅이를 만들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너무 노멀해요. 어떻게 되냐면 요 목적은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그 페인 포인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가 있습니다. 잠재적 소비자. 잠재적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소비자는 구매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타겟을 해줘야 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단백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까처럼 무슨 혈관 개선, 혈류 개선, 치매 예방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완전히 페인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제품을 꼭 사줄 수 있는 어떤 소비자층을 우리가 하나를 선정을 하고 그 소비자들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고단백 에너지바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못 먹는 그죠?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고단백 제공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고단백이 필요한 데들 군인들 전투식 양용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헬스 하시는 분들 고단백질을 해서 보충제로 쓰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우리 가축들에 대해서 고단백 사료로 쓸 수도 있겠다. 지금 뭐예요? 완전히 지금 타겟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은 누가 메인 소비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메인 소비자층을 정해주고 그 소비자들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걸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은 것도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찍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만 한 이유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사관학교 신청서 쓰는 분들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이 실제로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 창업 아이템을 할 때는 누군가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나이스하게 해결해 줄 거냐. 나이스하게 해결할수록 구매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백신 때처럼 정말로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죽음이나 아니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백신으로 그걸 해결했죠. 그러니까 몇만 원씩 해도 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독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크고 여러분이 나이스하게 해결할수록 이 제품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 케이스가 하나의 논증이라고 보면 전체적인 전제라고 봐요. 하나의 가설이에요. 소비자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쓰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아유 너는 잘못 생각했어. 소비자가 무슨 고통을 받아. 그래 버리면 그 뒤에 본문들은 애초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결론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의 그 곤충 쪽에 썼던 필요성이 저렇게 써도 왜냐하면 남들도 못 쓰기 때문에 나도 저 정도 쓰면은 크게 욕은 안 먹는다. 근데 이런 잠재적 소비자를 우리가 찍어주고 그분들이 고통을 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써준다면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쓴 거니까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좀 상급에서는 이 고통의 포인트를 실제로 규모로까지 세화시켜주면 금액으로 수출해주면 그걸 이제 페인 사이징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걸 쓸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 포인트만이라도 명확하게 써주는 걸 여러분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비자의 관점에서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저렇게 러프하게 쓰는 거는 일단 초안으로는 좋은데 최종 버전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길 바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너무 시장을 크게 본 거예요. 약간 대기업처럼 본 거예요. 우리가 CJ나 풀무원 같은 데는 할 수 있죠. 군뱅이 같은 거 해가지고 회사 뭐 한 몇백억 써가지고 그냥 확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CJ나 풀무원들은 저렇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원이 있어요? 이제 1억 받으려고 쓰시는 분들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좀 골뱅이 같은 통조림을 만들든지 분말가루 헬스용으로 만들든지 딱 그런 거 한두 개 만들면 1억은 금방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최종 산출물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거죠. 그래서 개발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개발 방안은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쓰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최종 산출물을 씁니다. 두 번째는 이 최종 산출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개발 방법, 제작 방법이라고 써도 돼요. 제작 방법, 개발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 됩니다. 최종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하고 야, 이 최종 산출물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엔지니어라면 최종 산출물도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을 거고 개발이나 이런 내용, 세부적인 내용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엔지니어가 아니고 나는 마케터예요. 나는 그냥 물건 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요? 외주 개발사에서 만들지.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개인이 거의 만들기 힘들죠. 거의 다 외주 개발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만들지 전 모르는데요. 예, 외주 개발사랑 미리 협의해가지고 외주 개발사한테 내용을 받아오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IT와 맞게 좀 섞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미리 그렇게 협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특허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군뱅이에서 자양강질 수출, 군뱅이를 건조시켜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쓰라는 얘기죠. 뭐 엑기스 형태로 판매 뭐 써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적당히 잘 썼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여기서 또 구체화하면은 특허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무슨 특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적지. 원래 내 건 못 써도 남의 거를 지적하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땡땡땡땡땡 특허 여러분이 받았으면 10 뭐 이렇게 쓸 겁니다. 1, 2, 3, 4, 5, 6, 7번 현재 등록이 완료되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요 자양강정 물질 추출 기술을 청구함으로 네, 그거를 받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써줘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말로만 쓰지 마시고 제일 안 좋은 사업 케이스에 말로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그림을 그리진 않을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그처럼 이렇게 넣고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허 등록증이 있죠. 그리고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양갈장 물질이 핵심 특허 내용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여기 특허 내용에서 청구함과 도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줘야지. 그래야 실감이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하면 사업계획서가 실감이 안 나요. 이런 내용을 해야지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런 원리나 로직 하다못해 인터넷 쳐도 많이 나옵니다. 원리, 로직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기술이 있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원리가 보이지 않아요. 분말 처리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고 건조시키는 기술도 한두 개가 아니거든. 살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캡슐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위로 캡슐을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아주 나노 단위로 아주 마이크로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 거냐 완전히 이런 기술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제목을 봐요. 요 2번 항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지.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는 최종 제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지. 그 제품 개발이 최종 제품이 뭐고 실제로 그걸 만들 수 있어 없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만 쓰면 실현 가능성이 예측이 되지 않아요. 어떤 방법과 원리로 만드는 건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요 기술적인 설명이 잘못돼 있으면 그건 너무 옛날 구식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탈락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어려운 기술을 쓰면 그건 1억 원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1억 가지고 그 뭐 삼성이나 LG가 만드는 요즘에 아주 그 AI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억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써도 오버가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실현 가능성에 되게 현실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좀 말을 바꿔서 현실 가능성이라고 봐도 돼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1억이란 자금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해야 되고 과거에 오래된 기술이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20대 때는 MP3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런 삐삐 기술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막 근데 그런 기술들은 지금 쓰면은 고인 기술이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죠. DMB 기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고 쓰면은 날 떨어뜨려 달라고 쓰는 거죠. 그럼 열심히 써봤자 날 탈락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쓰셔야 되고 여기서 인상과 대추 등과 혼합은 좋은데 엑기스도 마찬가지. 용량이 어떻게 되냐? 용량이 어떻게 돼요? 엑기스가 맞죠? 예, 용량.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군뱅이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배합 비율 100%로 할 수도 없겠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써줘야죠. 보면은 그런 아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일정을 여기서 내용을 써주게 되고 추진 일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칸을 조금 더 늘려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기획을 하겠죠. 여러분이 기획이 돼 있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일반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제품을 기획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외주 개발사도 선정하고 그렇죠? 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설계 그죠? 디자인 그리고 목업 제작 뭐 이런 것들 하게 되죠. 그리고 막 이런 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기획 같은 걸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DB 설계 그리고 백엔드 제작, 프런트 개발, 이렇게 백엔드 제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이제 AI 설계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쭉쭉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발적인 내용들을 조금 나눠서 써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상품화 관련해서 성능 인증 방법 그리고 인증 방법들이 있고 고객하고 어떤 테스트 품평회 뭐 이런 방법들도 있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도 쭉쭉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법인 설립이다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적어주셔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진 일정은 전반적으로 써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 쪽에 대한 내용이 써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개발적인 내용도 쓰지만 여기 내용 보면 홈페이지 계약 체결 이런 것처럼 마케팅 관련해서 써주라는 거죠. 채널 입점 아까처럼 쿠팡 네이버 이런 것도 좀 써주고 그죠? 전체적으로 쭉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고객 조사를 한 거예요. 시장 조사라고 만들어 봤어. 그럼 고객들이 의견을 주죠. 아, 제품은 좀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능을 좀 뭐 강화해라. 뭐 디자인을 좀 변경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이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이 되죠. 그리고 아니면 1세대 제품을 출시했는데 욕을 먹고 있어. 리뷰를 받은 거죠. 리뷰를 받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리뷰, 특히 안 좋은 리뷰 쪽을 개선해야겠죠. 리뷰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2세대 제품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위에 차별성에 있는 그림처럼 경쟁 회사, 경쟁 기술과 비교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비교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표의 내용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표 같은 걸 만드셔서 실제로 여러 개의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 같은 경우를 보통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경쟁사나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쟁사 A, 스타트업 TV라고 합시다. 경쟁사 A, 스타트업 TV, 그죠? 그리고 개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회사명을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고요. 보면은 아니면 회사명이나 아니면 경쟁 브랜드, 회사 아니면 경쟁 제품명 이런 걸 써주고 경쟁사를 비교할 때는 요 왼쪽에 요인을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요인이냐? 경쟁사 아까 저 군배 같은 거 얘기하면 단백질 효능 그죠? 그리고 건강기능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는 매우 높은 뭐 9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TV가 단백질 효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없음이지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여러분의 제품이 좀 더 나은 것들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집어넣고 내용을 쓰면 실현 가능성 부분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장 전략하고 마지막 팀 구성 쪽으로 해서 마무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현 가능성까지 마치겠습니다.